안녕하세요. 투투TV의 이현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투자가 괜찮은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 소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부에서 전자담배 광고 금지 및 담배 서비스의 인상 추진을 14일 하노이에서 유해담배 예방대책회의에서 일단 나왔었는데요. 2013년도에 이제 베트남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병원, 학교시설에서 금연하는 것을 조금 많이 운동을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이제 담배를 흡연하거나 그러면 이제 바오배들이죠. 경비분들이 이제 좀 많이 제재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기 교민분들하고 이제 여행객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담배가 무지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들 흡연을 하고 있고, 또한 베트남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린 학생들도 많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점점 좀 변화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또 대책 예방 회의든 또는 인상 추진까지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흡연이 점점 이제 공공기관부터 활성화된 이후에 이제 계속 시민의식이 이제 바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식당에서 또 흡연을 안 한 지도 오래됐다, 여행객분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자, 담배 서비스를 또 인상을 했었을 때 과연 지금 당장 이제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와닿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베트남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흡연 자체를 이제 나중에는 베트남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담배 광고 금지인데, 사실 이제 광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제재가 어떻게 보면은 심하지 않았다라면은 이제 담배, 전자담배죠. 요즘은 이제 뭐 연초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전자담배들도 많이 흡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광고를 이제 조금 많이 제한을 두면서 이런 금연에 대한 이런 효과를 조금 노리려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그룹이 빈마트 체인을 1만여 개로 증설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빈그룹의 유통회사죠. 빈커머스가 일단은 2025년까지 베트남 전 지역 63개 지역의 체인을 1만여 개까지 이제 증설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빈그룹 최근에 제가 종목을 또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구군의 건설 쪽도 그렇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자회사 중에서 이렇게 또 이제 체인을 한다 했을 때 지주회사인 빈그룹의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에 이런 뒷받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트남에서 이러한 뉴스들 같은 경우는 사실 베트남에서 많이들 경험해 보시면, 부동산 투자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결국 해야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또 추진을 보인다 했을 때 베트남의 경우에 딱 두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 실행이 돼야 결국 실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무엇이다? 그 대신 실천이 되거나 실행이 됐을 때는요, 조금 우리나라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군대 같은 느낌이라 할까요? 한 번에 밀어붙일 때 또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참고를 했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뭐 2,600개의 소매점을 일단은 보유하고 있지만 1만 개까지 증가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약 4배 이상 커지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좀 공격적으로 빈그룹에서는 지금 이제 소매 시장까지, 그래서 빈그룹의 이제 모토도 있죠. 어떻게 보면 모든 생활 삶 자체를 빈그룹이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뭐든지 안 겪는 게 없죠. 웬만하면은 다 대부분 삼성 걸 또 쓰고 있기 때문에 빈그룹이 여기에서의 그런 입지를 좀 다지려는 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뉴스 한번 알아볼게요. 세 번째는 은행들 각종 수수료 무료 정책 시행인데요. 사실 베트남의 은행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여행객들은 ATM기를 찾아 쓰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뭐 작은 금액을 찾을 수 있는 곳은 200만 동, 저는 기본적으로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500만 동이라서 찾을 때마다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서 은행들의 수수료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베트남 은행 직접 계좌로서 이제 입금을 했다가 또 다른 타은행에서 찾을 때는 베트남 동 계좌로 동을 찾을 때는 그렇게 수수료가 비싸진 않아요. 사실 뭐 거의 뭐 500동 또는 뭐 1000동 이런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이죠. 뭐 1000동 해봐야 어떻게 보면 50원 정도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까지 좀 무료 시행 정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베트남 제가 봤을 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있어요. 그리고 ATM기들도 많이 설치가 되는데 좀 은행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경쟁을 또 하면서 입지를 점유하고자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행객들도 알아야 될 게 ATM기를 한국 계좌,
한국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서 ATM에서 돈을 뽑을 때는 수수료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비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오실 때는 웬만하면 카드로서 돈을 찾기보다는 차라리 신용카드든 체크카드에 있다라면은 음식점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었을 때는 굳이 ATM에서 돈을 찾지 마시고 카드 결제를 하시거나 또는 아니면 현금을 준비하셔서 꼭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비엘로또 최초로 외국인이 일단 1등 당첨했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모르던 부분인데 외국인이 당첨이 돼서 이제 당첨금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베트남은요, 길거리에 보면은 조금 이제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는 어린 친구들이 또는 주유소에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거나 기름 넣을 때 보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똑똑거리면서 이제 복권을 팝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거로는 특히 어떻게 배웠느냐, 뭐 교민분들이 얘기해 주시거나 또는 여기 베트남에 저보다 오래되신 분이 항상 얘기했을 때는 베트남은 외국인들에게 보험금이 아니죠. 복권이 당첨이 되더라도 주질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는 이제 비엘로또 최초 외국인 1등 당첨인데 이제 호치민 투숙군에서 한 가게에서 발행이 됐던 거를 외국인 남성이 샀는데 이 당첨금 중에서 세금 공제하고 230억 동 가량을 일단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됐다? 복권을 팔아준 직원에게 선물을 3천만 동을 했다고 합니다. 230억 동 중에서 3천만 동. 사실 조금 금액이긴 한데 저라면 더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드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으로 베트남 국내법상 내국민이 아니어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입국한 기록이 있다라면은 복권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뉴스 자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비에텔, 베트남에서 영업이익 높은 기업 탑3 차지했는데요. 자, 베트남 리포트가 이제 2019년도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 탑 500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탑 500개를 한번 발표를 했을 때 상위 기업, 영업이익 높은 기업을 했을 때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이 자료 궁금하신가요? 제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에텔이 페트로 베트남이죠. 페트로 베트남 그리고 삼성전자 타이무엔 다음으로 세 번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종목 추천드렸던 거 보면은 제가 거의 중장기로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다 이렇게 영업이익이라든지 회사가 탄탄한 큰 우량주들만 제가 각 섹터별로 뽑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번씩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런 주식 영상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베트남 부동산 투자하기에 요즘 너무 많이 비싸다 이런 내용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고객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그 돈이면 또 베트남 부동산보다 차라리 한국 부동산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성장 가치가 더 남아있는 이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소액으로 만약에 투자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저는 주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뉴스 자료를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댓글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보다 더 나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 입장에 대한 견해들도 조금 더 첨부를 해서 계속 발전해서 영상을 제작을 할 테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게 있죠. 바로 좋아요하고 구독은 무료니까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